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미리 구입해본 아이폰 14 프로 보호필름 간단 후기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루머들 쭉 정리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추가된 루머 3가지 살펴보면 이 모델별 디스플레이 공급사 목록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4, 이 삼성, LG, BOE 패널 들어가고 14 맥스 삼성, 14 프로 삼성, 14 프로 맥스 삼성과 LG 이렇게 되네요. 이 프로 맥스에 LG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아이폰 13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용량 관련 루머도 나왔는데요. 모델별 각각 3279, 4325, 3200, 4323, 프로는 105mAh 늘었는데 프로 맥스는 29mAh 줄어들었고 14 맥스는 시리즈 중 최대 용량인 4325mAh를 탑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AOD 소식인데요. 올 3월부터 아이폰 14 시리즈에 AOD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줄곧 있었는데 얼마 전 배포된 iOS 16 개발자 버전 코드에서 백라이트 관리와 관련된 3가지 프레임워크가 발견되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이폰 14 시리즈 이상 모델부터 적용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보호필름 볼 차례인데요.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이 판매업체 얘기로는 본인들도 현재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거의 맞는 커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휴대폰이 출시되지도 않았고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군다나 출시 전인 제품 그것도 보호필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보호필름을 통해서 아이폰 14 프로를 유추해보는 것은 만일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오로지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필홀 모양의 전면 카메라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일단 전면 카메라가 생각보다 좀 큰 편이고 두 번째는 위치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서 보면 명확한데 베젤 위치를 거의 같게 이렇게 맞춰보면 기존 노치 하단부가 아이폰 14 프로 전면 카메라 가운데쯤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호필름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만일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가 출시된다면 저는 좀 실망일 것 같습니다. 상단 베젤과 카메라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치 하단 라인보다 더 아래쪽에 카메라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면 디스플레이 공간 활용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이폰 13 프로의 14 프로 보호필름을 실제로 부착해보면 이렇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댓글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상단 스피커 쪽을 보시면 베젤에 맞춰서 붙여도 14 프로의 스피커가 13 프로보다 더 얇아지고 더 모서리 쪽으로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이건 아마도 베젤이 얇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더 처지는 건지 이 보호필름이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길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타 보호필름으로 유추되는 부분들은 베젤은 13 시리즈 대비 얇아지는 게 확실한 듯 보이고 휴대폰 크기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단 스피커는 13 시리즈 대비 좀 더 작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자, 다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루머들 한 문장으로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미니가 빠지고 맥스가 추가돼서 아이폰 14, 14 맥스, 14 프로, 14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모델로 출시하게 됩니다. 14와 14 프로는 6.1인치, 14 맥스와 14 프로 맥스는 6.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고 특히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는 더욱 향상된 프로모션, 노치 대신 필홀 컷아웃 전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또 후면 메인 광각 카메라는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동시에 8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4가지 모델 전부 전면 카메라는 조리개가 f1.9로 더욱 밝아지게 되고요. 휴대폰 사이즈는 13 프로 맥스 대비 14 프로 맥스 기준 두께는 7.65mm에서 7.85mm로 0.2mm 두꺼워지고 카메라 섬 두께는 3.6mm에서 4.17mm로 역시 0.57mm 두꺼워집니다. 카메라 섬 전체 사이즈는 14 프로 맥스가 가로 세로 36.73, 38.21mm가 되면서 13 프로 맥스 대비 아주 조금 커지게 됩니다. 기타 사이즈 관련해서 팁스터 로스 형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디스플레이 크기는 필홀 컷아웃과 줄어든 베젤 영향으로 14 프로, 프로 맥스가 각각 6.12인치, 6.69인치로 미세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TSMC의 제조 공정과 공급망 및 수급 관련 문제 때문에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의 각기 다른 버전의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아이폰 14와 14 맥스에는 A15 바이오닉을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는 A16 바이오닉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기존 LPDDR4 X램이 LPDDR5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최근 성능 관련해서 iHack2라는 팁스터의 글을 참고해보면 안투투 기준 CPU는 42%, GPU는 35%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트윗 내용을 보면 배터리 성능 관련 얘기도 있는데요. 향상된 프로모션과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기존 대비 약 2시간 이상 오래 갈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배터리 충전 역시 16분에 50%를 충전했다는 첫 테스트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역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존 와이파이 6에서 와이파이 6 2로 스펙 향상되면서 6GHz 대역까지 추가한 트리플 밴드를 활용 가능하도록, 그래서 신호 간섭은 더욱 줄이고 더 많은 기기가 접속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색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루머보다는 팁스터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브론즈나 퍼플 같은 색상이 추가되지 않겠나 예상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기존과 같이 9월 발표에서 새로운 컬러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신규 컬러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가격과 관련된 루머들을 보면 프로 모델 기준 약 $100, 다소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가지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에 환율 영향까지, 그래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iOS 16 개발자 베타 버전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 중에 가로 모드에서 페이스 아이디 인식 드디어 가능해지게 됐고요. 라이트닝 충전 단자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라이트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이후에서는 2024년까지 모든 충전 단자를 타입C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명 애널리스트 밍치권은 2023년부터 아이폰도 타입C 충전 단자를 채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어서 아이폰 15부터는 아이폰도 타입C 단자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보호 필름으로 예상해본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루머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9월 애플 이벤트가 3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듯 합니다. 저는 거의 매년 아이폰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구입을 하긴 하겠지만 아이폰 14 프로 버전의 필롤 전면 카메라가 좀 예쁘게 나와줬으면 하는,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도 이제 좀 해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